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이 선수들 고참 선수들이 하셨던 이야기 중에 뭐 장기간 이동해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 얘기는 진짜 뺐어야 된다고 봐요. 응? 정말 수만의 사람들이 미국 출장 가고 유럽 출장 가고 갈 때 비행기 잘만 타고 다니는데 그것도 뭐 1년에 한두 번 타나요, 이분들? 무역회사 이런 분들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타는데 이거 그럼 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힘들면서 운동은 어떻게 해? 라는 말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일반인들하고 좀 다른 게 지금 이제 베로비치 캠프가 정말 도어 투 도어로 딱 24시간 걸려요. 딱 24시간 걸린데 이제 24시간을 가서 도착하는 순간 저도 여러 번 가봤지만 그 자체로 맛이 가요. 자, 스포츠앤 플러스의 색다른 야구 분석 류단장의 월요 진단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선규 단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보내고 나면은 다음 주면 설입니다. 네네. 설은 계획이 따로 있으세요? 양가 다 서울이어서 네. 뭐 당일만 이게 왔다 갔다 하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네. 제가 야구 수학 책 쓰는 거 아시잖아요. 책을 집필하고 계시다고. 네. 저자로 이제 또 하나 올리시려고. 다음부터는 제가 이게 4월 발간 예정인데 4월. 네, 그때부터는 작가님으로 불러주세요. 류성규 작가님. 네. 알겠습니다. 예,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근데 작가님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있으셨어요? 있어 보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단장을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단장도 되게 있는 자리인데. 지금은 단장이 아닌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랜만입니다. 이혜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입니다. 네, 정세영 기자가 이제 먼 곳으로 떠나서 놀러 떠났기 때문에 당분간 또 이혜진 기자 함께할 텐데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네, 그동안 별일 없었고요. 네. 또 이 월요일 코너가 좀 핫하다고 단장님이 항상 자랑을 해주셔서 잘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리고 단장님이 원래 제가 여러 호칭으로 이렇게 불러드릴 때는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그러지 말라고 항상 그러시는데 작가님은 욕심을 내시네요. 농담한 거예요. 아니 근데 여러 호칭이 단장님 말고 또 뭐가 있었어요? 대표님 있으시고요. 대표님. 사장님도 있으시고. 사장님도 있으시고. 네. 다 지나간 일이긴 한데. 이상한 얘기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아픈 이야기인가 보군요. 아니에요. 아픈 정도는 아니에요. 자,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야구 이야기 재밌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이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야구 기자들이 정리해주는 한 주간 이슈들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오늘의 주제들 정리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은요.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2025 시즌을 향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갑니다. 올해 스프링 캠프 일정은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빨라졌는데요. 1차 미국, 괌, 호주, 대만 등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하고요. 2차 캠프지는 일본, 대만 등으로 나뉩니다. 특히 이번 스프링 캠프를 앞두고요. 이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기아 선수단과 프런트에게 1차 스프링 캠프 장소인 미국 왕복 탑승권을 모두 비즈니스로 선물에 화제가 됐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요. KBO가 지난 16일이었죠. 2025 전력강화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조계현 위원장이 올해도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됐고요. 대표팀 코치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류지현 전 LG 감독과 정민철 해설위원이 의원으로 또 합류를 했습니다. 감독 출신이죠. 강인권 전 NC 감독, 이동욱 전 NC 감독, 허삼영 전 삼성 감독도 위원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는 지난해까지 현역 선수였던 김강민 선수가 포함이 됐는데요. 현역 은퇴 직후 KBO 대표팀 관련 위원회에 바로 합류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주제는요? 네, 세 번째 소식은요. 하나가 오늘이었죠. 새 구장 이름을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앞서 대전시와 새 구장 이름을 두고 의견 대립을 보이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양측이 한 걸음씩 양보하면서 합의점을 찾은 모습입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대전은 넣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이슈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류 단장의 월요 진단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전지훈련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빠른 팀들은 내일 모레부터 출국을 하고 대부분 다 이번 주 안에 출국을 완료를 하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뭐 선발대로 이미 조금 일찍 들어간 선수들도 있기는 하지만요. 본진을 기본적으로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22일부터 순차적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팀이 가장 먼저 출발하나요? 22일이 내일 모레죠. 네, 내일 모레 이제 삼성, 기아, 뭐 한화 등이 먼저 떠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면은 뭐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플로리다, 괌, 호주, 시드니, 타이베이까지 첫 번째 훈련은 이제 다 각각 떠나는 것 같고 2차 훈련지는 뭐 오키나와, 미야자키 그리고 가오슝, 대만에 있는 곳 이렇게 왜냐하면 연습 경기를 치러야 되니까 이곳으로 많이 떠나는 것 같네요. 특히 이번에는 일본 오키나와에 6개 팀이 모여요. 그래서 굉장히 또 하나의 시범 경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다른 데서 2차 캠프를 했던 팀들도 이 오키나와의 연습 경기 때문에 바꾼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항상 궁금했던 게 2차 캠프 때 우리 팀끼리라도 대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같은 지역에 있는 팀들끼리. 근데 항상 그 전지 훈련장에서는 잘하는 팀들이 있거든요. 예. 시범 경기 잘하는 팀. 시범 경기 잘하는 팀. 네, 예. 좋아하시는 팀. 그렇죠. 네. 예, 저의 팀. 네. 시범 경기는 늘 잘해요. 네. 근데 여기서 이거를 어느 정도 한 시즌에 반영해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 시범 경기를 보고, 그러니까 보통 야구 전문가 해설위원 그런 분들이 캠프하고 네. 시범 경기를 보고 이제 전력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전년도 성적도 그렇고 네. 이제 하는 건데 그게 싱크로율이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그러니까. 않아요. 아니, 매번 그런 것 같아서 나는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나 가서 보는 게 또 근데 마지못해 그렇다고 안 볼 수는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전문가들. 웃기나. 보는 네, 거. 네. 그래도 그냥 방구석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그리고 현장에 가면은 감독, 코치, 선수들한테 얘기도 듣고 네. 분위기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야죠. 그리고 주축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전 경기에서는 좀 테스트를 해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타격 폼을 비시즌에 좀 바꿨다거나 아니면 투구 패턴을 좀 바꿨던 거를 좀 연습 경기나 시범 경기에 조금 연습해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좀 어린 선수들, 신예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지금 코칭 스태프의 눈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연습 경기부터 거의 뭐 전력으로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손을 들어야 되는 입장인 거죠. 예. 유망주를 눈여겨보기에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겠네요. 그렇게 치면은. 네, 맞습니다. 그게 2020년에 SK가 창단 이후 가장 최악의 성적을 거뒀을 때 9위 했을 때가 1차 캠프가 이제 플로리다였고 2차 캠프 아리조나였어요. 근데 1차 캠프 플로리다에서는 이제 자체 연습 경기, 네. 이제 청백전 같이 했는데 그때까지는 분위기 좋았는데 애리조나를 넘어가갖고 KT하고 NC하고 게임하면서 완전 그냥 대패를 계속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네, 그러면서 분위기가 이상하다 이거 분위기. 결국에 시즌까지 이어졌습니다. 근데 보통 조금 연습 경기 때 패배가 많아도 미리 매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너무 지면 안 돼요. 그렇다고. 2021년에 SSC 창단해갖고 그 처음 시범 경기 때 계속 못 이겼잖아요. 네네. 계속 못 이기고 또 마지막 그 시범 경기 그날이 잠실인데 이 경기 끝나고 이제 그 조선호텔,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공식 창단식을 하는 일정이었어요. 근데 여기라도 이기고 가야 되는데 여기마저 지면은 분위기 너무 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마지막 시범 경기 잠실 경기도 겨우 이겼어요. 한 점 차로. 9회 말에 LG하고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볼 판정이 약간 조금 그랬거든요. 네. 하여튼 겨우 이겨갖고 그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이게 마냥 그렇다고 눈여겨보지 않을 수는 없는 그쵸. 그런 기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전지훈련 화제가 됐던 소식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이슈를 정리해주면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아 선수단, 그러니까 선수, 코치진 가는 사람 모두를 비즈니스석을 끊어줬다. 그것도 미국 왕복으로. 예. 이야. 지금은 얼마나 할까요? 티켓이? 600만 원 한다고 하는 것. 왕복이? 왜냐면 그래도 다행히 서부니까 네. 아리조나니까 그나마 다행히 서부니까. 다행인데 동부면은 네. 한 1,000만 원 될 거예요. 와. 이게 그러니까 일반 이코노미석이 한 2배 정도 봐야 되는 거죠. 2배 넘죠. 2배 넘어요? 네. 타본 적 있어야 말이지. 네, 타본 적 있어야 말이지. 2배 넘어요. 2배가 넘어요? 네. 와. 이게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이 네. 통 크게 쏜 거라면서요. 그렇죠. 저는 이거는 뭐 구단 입장에서는 뭐 선수단 사기를 높이는 동시에 뭐 장거리 이동에 따른 뭐 피로 최소화, 빠른 시차 적응 뭐 이런 걸 얘기를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지난 시즌 통합 우승에 따른 저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까지 좀 통 큰 지원을 저도 본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정말 이거는 좀 파격적인 어떤 대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입니다. 처음? 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예, 이럴 수가 없어요. 비즈니스를 다 타고 가는 건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600 정도라고 치고 한 한 4억 좀 넘게 추가됐다고 하더라고요. 추가금이 4억이라고. 예. 와, 그러면은 뭐 한 전체 티켓 값은 한 6, 7억 되겠네요. 두 배 정도 올라가셨으니까. 예, 아마도 전체 티켓 값만. 와. 6억 7억? 야,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게 그 기사를 보니까 우승 직후에 그 구단 측에서 이범호 감독한테 우승 소원 물어봤더니 이동 편의를 봐달라라는 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기사 보니까. 네, 저도 봤습니다. 야, 그러면은 이거를 진짜 들어줘서 네. 통 크게. 네. 아마 구단 입장에서도 선수단의 어떤 그런 사기를 높이는데 어떠한 방안이 가장 좀 필요할까를 생각했을 때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누가 봐도 공식적으로 누가 봐도 굉장히 좀 파격적인 대우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선수들이 그 장거리 비행에 좀 많이 힘들어하는 편인가요? 당연히 체격이 크니까 이제 이혜진 기자님 정도면 괜찮은데 네. 이코노미가 저도 쉽지 않습니다. 대한항공 이코노미는 네. 괜찮잖아요. 아시아나도 그렇고 국내가 항공 그 이코노미는 괜찮아요. 맞아요. 진짜 외국 항공사는 진짜 이코노미가 좁죠. 네.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리고 야구단은 아무래도 좀 규모가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보시면은 좀 비행기 타는 거 좀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 좀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야구단에도 꼭 있더라고요. 각 구단별로 좀 특히 이제 뭐 10시간 넘어가는 장거리 비행은 좀 어렵다 하는 선수가 있고 모 선수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비행할래 10시간 배 타고 가려고 하면 10시간 배 타겠다고 이런 선수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아마 그런 부분도 아마 가만히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당연히 선수단은 원래는 이코노미를 타고 가는 거였구나. 네네네. 네, 저는 왜냐면 야구 선수들 뭐 체격이 좋지 않습니까? 키도 네. 크고 일단 몸이 넓어요. 네네. 예. 별로 야구장에서 보면 안 커 보이지, TV로 보면 안 커 맞아요.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엄청 크잖아요. 진짜 큽니다. 근데 이 선수들도 다 전체가 이코노미를 타고 움직였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감독하고 수석 코치, 뭐 이군 감독 그 정도 급은 이제 구단에서 비즈니스를 대우를 해주고요. 근데 이제 한 80명 가까이가 단체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행사에서 비즈니스 몇 장을 추가로 줘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고참 코치들 순서대로 이제 바꿔주는 거죠. 네네. 이제 비즈니스로. 그리고 선수들은 개인적으로 본인들 이제 마일리지 써갖고 이제 비즈니스 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고참들은 대부분 뭐 비즈니스 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이 이제. 자기 자비용으로 네. 내 마일리지 써서. 네네. 궁금한 게 있는데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이제 이코노미를 탈 때 좀 체격이 크거나 좀 신장이 큰 선수들은 그 맨 앞자리를 좀 배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혹시 야구 선수들도 그런 거 있나요? 그런 건 있죠. 어. 네, 그런 거는 아무래도 단체니까 단체는 혜택이 있거든요. 네, 그런 배려는 좀 몇 자리는 좀 해줍니다. 네. 자, 이 장거리 비행 그래서인지 정말 통 크게 이범호 감독이 우승 소원으로 말할 만큼 이동이 중요한데 그래서였을까요? SSG가 이제는 전지 훈련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논란의 중심이 바로 이 이동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번 1차 스프링 캠프를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본지는 23일 미국으로 출국을 하는데요. 베테랑 6명이죠. 최정, 이지영, 그다음에 김성현, 한유성, 김민식, 오태곤 선수 등은요. 일본 가고시마로 향합니다. 여기가 이제 피처스 캠프가 열리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따로 훈련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후 2차, 일본 2차 캠프에서 비로소 완전체가 될 예정입니다. 뭐 1군 선수가 사실은 뭐 부상 등의 이유로 한두 명 뭐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봤지만요. 이렇게 야수진, 주축을 이루는 선수들이 한꺼번에 또 훈련에 빠지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더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고참 선수들이 이런 거에 볼멘 소리는 또 이제 그 우리의 정서상
마치 말년병장이 아유 예, 예, 주임하사님 좀 쉬엄쉬엄 하시죠. 소대장님 쉬엄쉬엄 하시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를 받아주시지도 않거든요. 아이 뭐 류병장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죠 보통. 예. 아니 KBS 아나운서실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네. 아니 당연히 이제 저희도 네. 이제 기수 문화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연차 높으신 선배님들이 그런 거 좀 배려하는 건 있죠. 네. 그러니까 좀 어려운 근무 같은 경우는 부탁하더라도 아예 선배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이렇게 네.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원칙대로라면은 똑같은 회사원이기 때문에 똑같은 근무라는 게 맞지만 그냥 이거는 그냥 약간 뭐 윤활유 같이 생각해야죠. 같은 말 하더라도 좀 좋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여기선 이제 아예 나는 경우가 다른 게 난 못하겠어 이런 거잖아요. 아 그거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네. 이게 이제 뭐 캠프를 앞두고 갑자기 한 말은 아니라고 해요. 이제 좀 꾸준하게 미국으로 가는 거에 대한 좀 부담이 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장거리 타야 되는 부분, 장시간 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많다라고 좀 지속적으로 좀 호소를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퓨처스 캠프에서 본인들이 좀 어떤 식으로 좀 트레이닝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좀 충분한 설명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또 팬들이 보기에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잖아요. 그리고 야구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쨌든 팀 스포츠인데 이 호흡을 맞추고 또 야수진들끼리 이 수비를 또 맞춰보고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나아가서 SSG가 항상 강조했던 게 원팀, 뭐 희생, 존중 이런 측면인데 이게 지금 가능한 거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이 선수들 고참 선수들이 하셨던 이야기 중에 뭐 장기간 이동해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 얘기는 진짜 뺐어야 된다고 봐요. 어? 정말 수만의 사람들이 미국 출장 가고 유럽 출장 가고 갈 때 비행기 잘만 타고 다니는데 그것도 뭐 1년에 한두 번 타나요, 이분들? 뭐 1년에 한 번, 많으면 4번 타겠지. 네. 뭐 아니 뭐 개인적인 여행까지 포함 네. 많아도 10번 안 될 거 아니에요. 10번씩은 어떻게? 그러니까요. 무역회사 이런 분들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타는데, 네. 예, 이건 이벤트는 뺐어야 돼. 네. 예, 저는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럼 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힘들면서 운동은 어떻게 해? 네. 라는 말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이게 일반인들하고 좀 다른 게 지금 이제 베로비치 캠프가 정말 도어 투 도어로 딱 24시간 걸려요. 네, 딱 24시간 걸리는데 지금 이제 캠프 가기 전에 선수들이 이제 자유 훈련하면서 몸을 만들어 놓은 상태잖아요. 지금 1월 달에 이제 뭐 오키나와 가기도 하고 괌에 가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이제 24시간을 가서 도착하는 순간 저도 여러 번 가봤지만 그 자체로 맛이 가요. 약간 브라질 가는 느낌이 있구나. 브라질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아까 거의 24시간 걸린다고 하셨으니까. 24시간을 딱 가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그 다음에 보통 아틀란타를 경유해서 이제 그 플로리다에서 이제 도착하면 또 버스를 타요. 네. 근데 그게 딱 24시간 걸리는데 그냥 이게 지치죠. 그러니까 시차를 의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쳐요. 네,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한 하루 이틀은 버리겠네요. 네, 버립니다. 예. 저도 한번 플로리다 이 스프링 캠프 장소에 간 적이 있는데 사실 선수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게 이 이동 시간만 아니면 이 장소가 너무 좋은데 이 오는 시간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걸 좀 온전하게 활용을 못 한다라는 얘기는 살짝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그 시간이 길고 또 뭐 갈아타고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몇몇 분들이 지적하는 소위 말하는 전문 용어로 뺑기는 아닌데 네, 네. 고참들의 뺑기가 아니라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차라리 나 시간 더 효율적으로 쓰고 싶다. 이 네. 시간 하루하루가 아까운데 라는 의도로도 읽힐 수가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팬들이 비판할 지점은 아니 그래도 팀 스포츠인데 이 한 시즌 1년 동안 또 호흡할 애들이랑 다시 한번 또 손을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빠지면 팀 스피릿에도 문제고 그 팀 내 위아래 기강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냐.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 오늘 이렇게 제가 말을 많이 하죠. 네. 지금 SS 이야기. SS 네. 얘기 안 하는데. 네. 지금 가시방송인데. 제가 잠깐 나갔다 와야 될 시간 아닙니다. 아닌가요? 말씀해 보십시오. 네, 이거는 사전에 이혜진 기자님이 주로 얘기하기로 했었는데. 빨리 내밀한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네. 이혜진 기자 귀 쫑긋 세우고 듣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였죠?
그러니까 이제 기강회의나 팀 스피릿을 해치는 거로도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뭐 팬분들 시각은 그럴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6명의 선수들의 면면을 놓고 보면 그 선수들이 막 강하게 어필했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그냥 의견 개진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을까. 이게 갑자기 결정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1월 달에 결정된 것 같았거든요. 그때 이제 마무리 훈련하는 그 단계에서 이제 결정이 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때 결정해야지 지금 오키나와 지금 캠프에 이제 그 일정도 잡아야 되잖아요. 호텔도 예약을 해야 되고 갑자기 뭐 12월 1월에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 선수들의 의견을 이제 구단이나 감독이 수용하면서 이제 이번에 이제 이승용 감독 그 공항 출국에서 나온 얘기가 올해의 방향성은 리모델링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더 포커스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좀 젊은 선수들한테 기회를 주고 더 많은 이제 좀 볼 수 있게. 훈련의 방향성 문제로 본다면은 최정이나 이런 고참 선수들은 일단 하던 대로 알아서 하시고 네. 나는 일단 일종의 리모델링에 집중을 하겠다.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 6명의 선수들이 뭐 집단적으로 네. 진짜 미국 가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리는 없다는 거예요. 이번 최정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 그러면은 네. 최정은 그래도 되죠. 쉽게 얘기하면 네. 최정은 그만한 클래스가 됐고, 근데 나머지 선수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저하고 한유섬하고 이렇게 적어서 그러니까 네. 유섬이랑 저랑 이렇게 그렇게 네. 옵션 네. 계약처럼 그러진 않을 겁니다. 네. 실제로 알겠습니다. 이승용 감독이 이게 이원화가 아니라 좀 체계화다 이렇게 좀 표현한 부분도 사실 상통하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 스프링 캠프에서는 좀 더 좀 많은 좀 젊은 선수들, 어린 선수들을 좀 보고 싶다라는 의중도 담긴 것 같고요. 그다음에 6명이 그 스프링 캠프를 잘 또 몸을 만들 거라는 어떤 믿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임감, 자율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긴 이 선수들이 시즌 중에도 훈련 열심히 하는 선수들이잖아요. 특히 최정 뭐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예. 그 정도 고참들이 야구를 하고 있을 정도면 다들 열심히 하는 선수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사실 애초에 캠프지 자체를 다른 데로 고민해봤으면 어떨까? 거기서 이제 고참들은 따로 이렇게 좀 본인들에게 맞는 훈련을 하고 리모델링에 필요한 선수들 부분들은 또 따로 하고, 애초에 그 아까 어디요? 베로비치. 네. 예, 베로비치가 아니라 그런 데가 아니라 조금 절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학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굳이 24시간 걸린 곳을 갔어야 되나? 원래도 제가 단장할 때 이제 21년, 22년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 전지훈련 못 갔거든요. 그때는 이제 서귀포에서 캠프를 했어요. 네네. 그 당시 일부 선수들은 차라리 여기가 더 낫다. 물론 훈련 환경은 비교가 안 되지만 이제 그런 이동거리 이런 것 때문에 네네.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실제로 이제 23년까지 계약이 이제 만료였거든요. 그래서 23년 이후에는 다른 데를 좀 알아볼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 이제 3년 연장을 한 거죠. 24, 25, 26 맞아요. 맞나? 예, 그러니까. 그 전에도 베로비치였고. 네, 베로비치가 2011년부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조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게 너무 극명한 거죠. 장점도 되게 뛰어나고 단점도 너무 세고. 훈련장 시설은 너무 괜찮고. 좋아요. 네, 너무 좋은데 이게 너무 멀어요. 이게 사실 아리조나만 해도 괜찮거든요. 네. 근데 아리조나를 가고 싶어도 한국 팀이 갈 그 캠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몇몇 팀들은 호주도 가고 그러잖아요. 네. 호주도 가고 대만도 가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 지금 환율도 오르고 물가 자체가 올라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일단은 계약이 남은 거군요. 사실 그렇죠. 계약이 남아 있는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위약금을 물더라도, 만약에 왜냐면 환율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하더라도 더 좋은 환경에 있는 곳을 찾을 수 있다면은 바꿀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슬쩍 좀 내비친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거보다 좋은 데를 많이 못 찾았고, 그다음에 뭐 대만이나 이런 데로 좀 틀려고 해도 거기에 이제 이미 뭐 대만 리그 팀들도 훈련을 하고 있는 데다가 한국 팀들도 들어가다 보니까 좀 마땅한 장소를 찾기 어려웠다.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베로비치 훈련 장소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거를 좀 쉽사리 좀 포기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장소를 찾아야 되는 것에 대한. 베로비치만큼 좋은 장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1차 캠프는 보통 40명 이상이 가거든요. 그러면 이 야구장이 여러 개가 필요해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일본, 대만, 호주는 대부분 야구장이 그러니까 메인 구장 하나에 서브 구장 하나 그리고 이제 실내 연습장 뭐 이 정도가 가장 베스트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사실 보통 메인 구장에서 훈련해야 되는데 보조 구장이라는 거는 내야 통보받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설 운동장, 야구장 환경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베로비치는 여러 개가 붙어 있나 보죠. 그러니까 미국 야구장은 다 그런 식인데 미국의 아리조나는 지금 꽉 차 있다는 거죠. 선택지가 없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야구장 환경을 조금 감수하고 이제 가야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여러모로 수긍이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정말 공교롭게도 최근 들어서 야구단과 관련된 모든 이슈는 SSG에 집중되는 모양새입니다. 이것 또한 하필이면 이 이야기가 다른 구단에서 나왔으면은 그랬어? 라고 할 텐데 또 SSG야? 라는 이야기가 나올 법하다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 SSG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비시즌에 아무런 이슈가 없는 것도 사실은 뭐 좋은 건 아니라고 하지만 이게 굉장히 좀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슈들이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실제 취재를 해보면요. 대부분 또 이 어느 정도 그 논란이 될 것을 예상했던 지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또 이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 이 스프링 캠프 이원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단 내부에서 뭐 한번 해보자, 좀 더 이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이미 뭐 박정태 퓨처스 감독 선임 등과 관련해가지고 또 추신수 구단주 보좌역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 완전하게 뭐 해결이 되거나 궁금증이 풀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날카로운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SSG가 사실 예년과 달리 이렇게 전력 보강에 대해서 얼만큼 또 적극적으로 움직였냐라고 보면은 사실 다른 팀에 비해 그렇게 좀 두드러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제 팬들이 조금 더 날선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이런 SSG의 최근 논란들은 유성규 단장이 그만둔 후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3주 연속 지금 SSG 나쁜 그러니까요. 이슈를 갖고 해갖고 네. 이게 제가 이거 가시방석이에요. 네, 빨리 사과하십시오. 뭘또 SSG의 이런 최근 논란들에 대해서 제가 팬분들에게 빨리 사과하십시오. 제가 무슨 사과하십시오. 자격으로 빨리 원샷 나왔잖아요. 빨리 사과하세요. 아니, 예. 제가 무슨 자격으로 예. 사과를 해요? 자. 자격도 없는데요. 네. 자, 류성규 단장이 그만두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 잘 알아주시고, 자, 저희가 이 논란의 SSG를 설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설 때 SSG 선수들을 직접 만나는 시간들을 만들어 봤는데요. 뭐 근데 일단 이런 논란보다는 또 이제 앞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도 나오기 때문에 한 시즌을 준비하는 선수들의 이야기를 좀 더 중심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태훈 선수 저희 잔골 손님이죠. 그리고 국대 유격수의 박성환, 그리고 SSG의 주전 마무리 조병현 선수가 초대 손님으로 나오고 저도 함께합니다. 그런데 제가 MC가 아닙니다. 김태훈 선수가 MC고 와우. 저는 이제 SSG 스타일에 맞춰서 MC 보좌역, MC 보좌역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네. 김태훈 여기 김태훈 선수가 앉는 거예요. 여기에 김태훈 선수가 앉고 저는 이제 MC 보좌역으로 이쯤이나 이제 이쯤이 아마도 앉겠죠. 네. 저도 못 앉아본 자리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네. 김태현 선수가 또 어떻게 또 진행을 매끄럽게 할지 네. 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선수가 방송 꿈나무거든요. 알죠. 네, 방송 꿈나무기 때문에 그 꿈나무에게 저희 스포츠앤 플러스에서 적극적으로 기회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날개를 달아주시는. 간간히 이 자리를 이렇게 노려보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워낙 또 말솜씨가 출중하시고 네. 워낙 또 그때 머니부 2018년에 같이 했었잖아요. 제가 그때 말을 못했어요. 너무 재밌어서. 네, 그냥 배를 잡고 있다가 그냥 집에 갔어요. 야, 샘플에서는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근데? 그때 맨날. 정세영 기자, 이혜진 기자, 김태훈 세 명이서 그 라이브를 진행했거든요. 네, 아프리카 TV죠 그때. 맞아요. 아프리카 TV인데 숲 이제는 숲으로 바뀌고. 저는 섭외했고. 섭외도 해주셨고. 네, 이제 김태훈 선수 섭외해서 데려다 주고 그 역할만 맞은편에 보고 있었는데 너무 잘했어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때 또 우승해가지고 네, 우승해갖고. 기분이가 모두가 좋았던 때였습니다. 신나있을 때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MC 김태훈의 활약 저희가 설에 보내드립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 우당탕탕
우당탕탕 토크쇼 많이 저희가 아, 준비했으니까 우당탕탕 토크쇼군요. 그 저희 각 이 방송을 만들기 전에 저희 스앰플에서 미리 채널 커뮤니티 오셔가지고 박성환, 조병헌 선수도 이제 김태훈 선수도 SSG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많이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그러면은 저희가 그걸 반영해서 방송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김태훈 MC가 진행하는 이 토크쇼의 제목도 여러분들께서 제안해 주시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름을 짓지 않았거든요.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힘좀 내놓지